주식의 봄. 수익의 봄. 안녕하세요. 주식의 봄의 진행을 맡은 정다영입니다. 봄은 새로운 계절의 기분 좋은 시작을 알려주는데요. 저희 주식의 봄에서는 여러분들이 항상 기분 좋은 수익을 내실 수 있도록 모든 계절의 봄을 선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내만여의 날을 맞아 경계 심리가 커진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유연성 발언 등의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강보합 마감했습니다. 우리 시장은 이번 주에는 헌법재판소 선고일이 나올지가 정말 중요할 텐데요. 이에 따른 정치적 리스크가 해소될 수 있을지 시장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공매도가 재개됩니다. 이에 따라 민감성이 높을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해 수급의 로테이션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도 알아봐야겠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증시 환경에도 금요일에 급락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매수 기회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해 주신 김본행칼리의 김정철 본부장님 모시고 투자 전략 세워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기회인 종목이 있고 이게 이제 떨어질 때 이게 썩은 동아줄인지 썩지 않은 동아줄인지 알 필요가 반드시 있다. 근데 그걸 여러분들이 직접 판단을 못 하시면은 방송을 좀 유심히 잘 보시고 합리적으로 잘 얘기하는지를 좀 보시면은 충분히 판단할 수 있거든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목요일 날 공시를 냈죠. 3조 6천억. 우리나라 역사상 사상 최대의 유상증자를 했습니다. 유상증자란 말은 주식수를 늘린다는 얘기, 자본금을 확보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일주당 가치가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일주당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건 엄청난 악재인데, 제가 목요일날 분명히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셨던 분들한테는 약 마이너스 10에서 15% 사이까지 밀릴 겁니다 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더 이상 밀리지 않습니다.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마이너스 13%에 끝났어요. 그리고 제가 얘기 드렸던 건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등이 나올 거다. 방산주는 아직 끝이 아니다. 이제 시작일 수도 있다. 이 부분 반드시 좀 아셔야 되고, 그게 매수의 기회다라고 얘기 드리면서 제가 금요일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뿐만 아니라 하나 시스템부터 해가지고 뭐 MMC 솔루션 뭐 다양한 방산주들을 모두 다 매수 기회라고 얘기 드렸는데, 다행히 오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아직까지 이 시장에 대해서 주도주에 대해서 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오늘 방송 끝까지 한번 보시면은 제가 어떤 정보도 가지고 나왔는지 보시면은 시장의 흐름을 체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항상 시장을 정확하게 예측해 주시는 저희 본부장님이신데요. 오늘은 해시태그 어떤 걸 들고 나오셨을까요? 네, 오늘 좀 민감할 수 있어요. 반도체와 정치 테마주. 정치 테마주, 반도체와 정치 테마주인데, 반도체는 사실 지난주에 시장의 주인공은 삼성전자였습니다. 삼성전자가 5만 전자에서 6만 전자 올라왔거든요. 올라오면서 다양한 일들이 있었는데 무려 외국인 투자자들이 2조 원이 넘게 삼성전자에서 올인 매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반도체 이렇게 쉽게 끝나지 않는다. 오늘 좀 쉬었는데 쉴 때가 우리가 반드시 봐야 되는 타이밍이다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반도체 관련주들 어떤 걸 어떻게 보면 좋을지 오늘 자세히 가지고 나왔으니까 반드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 밑에 좀 민감합니다. 그런데 이 민감한 이슈를 제가 왜 가지고 나왔겠습니까? 안 민감하게 얘기를 할 거니까 가지고 나왔겠죠? 그렇죠? 이 민감한 거를 제가 막 이건 여기 무조건 돼야 됩니다 하면서 제가 그래서 가지고 나왔을까요, 여러분? 저는 완전히 중립인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아주 안 민감하게, 아주 여러분들이 봤을 때 꽤 합리적으로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 이거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 정치 테마주라는 게 듣기에는 약간 너무 이렇게 마음이 설레거나 아니면 심장이 쿵쾅거리거나 갑자기 심장이 전사의 심장이 되거나 막 그럴 수도 있지만, 네. 또 마음먹기에 따라서 이 심장이 아주 안정적으로 뛸 수도 있다. 정치 테마주란 말을 들었을 때.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꼭 나쁜 게 아니다라는 거. 다만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어떤 정치 테마주를 우리가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해시태그로 반도체와 정치 테마주 갖고 나오셨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 한 줄 평도 들어봐야겠죠?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자 보시면 이제 제가 국내 정치적 상황하고 해외 상호관세 이 두 가지를 너무 한쪽에 매몰돼 있으시면 안 돼요. 유연하게 하고 해야 됩니다. 유연하게. 왜냐하면 유연해야 돼요. 국내 정치적 상황 무조건 탄핵, 파면, 기각 둘 중에 하나다. 이 양극단에 빠져 계시면 안 됩니다. 어떤 상황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른다는, 물론 결정은 둘 중에 하나가 나오겠죠. 둘 중에 하나가 나와도 그러면 탄핵이 기각됐을 때 막 우리나라가 완전히 그러면 뭐 거의 나라고 떨어지느냐? 추락하는데 또 날개도 있어요. 나라가 떨어질 때, 물론 전 나라로 떨어질 걸 보고 있습니다만은
나락으로 떨어질 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 정치적 우리의 목적은 뭡니까? 수익 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상황 유연한 사고가 필요하다. 자, 상호관세도 유연한 사고를 얘기하기 전에 이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연해요. 이미. 거의 뭐 이거 무슨 거의 이게 철이 원래는 강철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거의 그냥 물이에요, 물. 네, 그냥 너무 유연해서 그냥 물 액체처럼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시면 시장에는 유연한 사고가 반드시 필요하고 여러분 예측과 전망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측과 전망이 나왔을 때 그 대응 전략을 잘 짜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틀릴 수도 있습니다. 내 전망이 틀릴 수도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전망이 틀릴 수 있는데 그럼 어떻게 대응 전략을 잘 짜서 시나리오적 관점에서 준비를 하느냐 그런 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이걸 준비하는 내용을 다 가지고 나왔으니까 끝까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에서 유연한 사고가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 계절로 표현한다면 어떤 계절이 될까요? 봄입니다. 혹자는 지금 여름이라고 반팔 입고 다니는데 봄이에요. 봄인데 봄에는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봄에는 항상 이 황사와 그 다음에 이제 산불 이런 거 조심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오늘 주말 동안 산불이 너무 심했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증시가 약간 조금 이런 분위기인 것 같다. 그러니까 봄이 오는 것 같은 느낌이지만 하지만 이게 산불이 날 수 있으니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경각심, 조심 이런 부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특히 이번 주에 이제 다음 주면 공매도도 재개도 되고 다음 주에 또 상호관세 또 발효 시점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정말 지금은 상당히 경각심 많이 가지고 시장을 좀 대처해야 된다는 의미로 오늘 이제 이렇게 가지고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미국의 PCE 물가 지표도 있고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소추안 기각으로 정치적 이벤트들이 영향이 더욱 강해지고 있는데요. 이번 주 정말 중요한 주간입니다. 저희 본부장님과 함께 투자 전략, 가격 전략 세워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의 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주식의 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오락가락한 상호 관세 발언이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인사들에게도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에서는 4월 2일에 부과할 상호 관세에 우리나라도 포함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주말 동안 다시 분위기가 안 좋아질 것으로 보였는데 이 반도체와 자동차들 개별 산업의 품목별 관세를 뒤로 연기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이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이런 이야기 때문에 오늘 국내 증시에서 현대차, 기아 등 자동차 관련주들은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산주들이 일제히 반등을 보였는데요. 방산주들 강세가 지난 금요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대규모 유상 증자로 막힐 줄 알았는데 오늘 또 반등하면서 방산주가 시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여기에 LCLB가 리보세라닙의 미국 10판 허가가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진의 주식 매수 행렬이 오늘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여전히 국내 정치적 상황이 하나도 해결되지 못한 상태가 지속되면서 이 시장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투자 전략에 도움을 주실 김분행칼리의 김정철 본부장님 모시고 오늘 시장 관전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네, 시청자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 사실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워낙 세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들어와도 삼성전자에 거의 올인해서 들어왔거든요. 근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생각 없이 들어왔겠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생각은 했어요. 생각은 삼성에 대해서 삼성이 주가가 올라갈 거다 생각은 하고 있었죠.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양념이 더해져야 되는데 그 양념이 이제 이렇게 탄핵 심판이 딱 나오면 여기에서 이제 이걸 좀 노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걸 제가
카더라가 아니고요. 제가 이제 그 기관에 좀 오래 있다 보니까 이제 저희 네트워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네트워크로 얘기해 보니까 모건 스탠리의 매수 리포트, 그 다음에 반도체가 좋아지는 시점, 낸드 플래시 가격의 상승, DDR5 재고 조정, 이거와 함께 이것까지 보고 거기에 플러스 원화 강세까지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세게 들어왔어요. 근데 뭐가 문제였다? 이게 결과가 안 나온 거예요. 이게 결과가 안 나온 거예요.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의 오늘 움직임이 뭐였냐? 약간 이산이 아닌가? 라는 그런 움직임까지는 아니었지만 이 산에 올라갈 때 좀 쉽지 않겠는데 라는 생각에 약간 수급에 약간 그 마음이 전해졌어요. 제가 외국인 투자자들의 그 수급의 숫자만 봐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지금 우리나라 지금 생각하는지 저는 다 알 수 있거든요. 다 알 수 있는데 외국인 투자자들의 마음은 물론 한 명이 아닙니다. 외국인 투자자 여러 명이긴 한데 저의 네트워크상 원화 강세 이거 플러스 반도체 업황 회복 요 세 가지를 동시에 보고 지난주에 세게 들어왔는데 이거 하나가 아직 결론이 안 나서 지금 외국 투자에 좀 오늘 좀 머뭇거리는 약간 그런 모습을 보였다. 근데 이게 이제 어차피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월화는 안 나와요, 여러분. 수요일날 나와요, 수요일날. 수요일날 나옵니다. 뭐 화요일날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탄핵 심판 선고는 금요일일 거다 무조건. 금요일 거다. 금요일 거다. 그럼 이번 주 금요일이냐 아니면 4월이냐. 이게 중요한데 4월까지 간다? 이거 상당히 위험합니다. 왜냐?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2명의 임기가 4월에 끝나요. 임기 끝나기 직전에 이거를 이렇게 간다? 이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헌법재판소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좀 이따가 이제 제가 추가로 또 설명하겠지만 그런 의미에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뭔가 분수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3주째 지금 분수령 얘기하고 있는데 좀 죄송해요. 제가 헌법재판관은 아니잖아요, 제가. 여러분 제가 헌법재판관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헌법재판소 분들의 마음을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제가 정치평론가도 아니고 제가 정치평론가 하면 여러분 이렇게 있겠습니까? 제가 정치 얘기나 하고 있지. 저는 참고로 그 정치보다는 개인 투자자들의 수익률에만 오로지 관심이 있습니다. 수익률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 더 수익률에 관심이 있는 게 좋고 정치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정치가 주식 투자를 힘들게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빨리 해소됐으면 좋겠다. 저도 방송에서 이런 얘기 정말 하기 싫습니다. 정말 하기 싫고요. 별로 관심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수익 나는 게 더 중요하지. 하지만 이것만 빨리 끝나면 이제 더 이상 얘기를 안 해도 될 것 같으니까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마음. 그게 이제 탄핵을 반대하시는 분이나 찬성하시는 분이나 모두 다 똑같은 마음이 아닐까. 우리는 그걸로 하나가 됐죠, 이미. 빨리 끝내고 싶다. 빨리 끝내자라는 거 다시 한번 얘기 드립니다. 네,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이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하루빨리 해결되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 본부장님 최근 TV방송 소개 종목들이 연일 급등세를 기록 중인데요. 이제 수익률 100%를 넘는 종목들이 쏟아지고 있는 저희 본부장님이십니다. 방산주 하면 또 본부장님인데요. 저희가 종목 리뷰 하나씩 해드리자면요. 일단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지속적으로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는데 상승률이 128%를 돌파했습니다. 다음으로 2월 10일 방산주와 로봇 관련주들 동시에 공략할 수 있는 LIG 넥스원을 소개해드렸는데요. 19% 넘는 상승률 유지 중이고요. 2월 24일 방송에서 방산주 중 아직 저평가되었다고 말씀해주신 한국항공우주 희등 종목으로 갖고 나오시면서 60%까지 급등했다가 다시 조정을 보이면서 37%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 본부장님과 함께 투자 전략, 가격 전략 세우고 싶으신 분들 하단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셔서 본부장님과 실시간으로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시장을 본 시간인데요. 이번 주 정말 이벤트가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금리 결정회의인 미연준의 FOMC 회의, BOJ 통화정책회의가 있고 유럽 폐암학회부터 엔비디아 GTC, 마이크론 실적 발표 등 정말 많은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 지수 전망이 그래서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계획하고 계실까요, 본부장님? 네, 일단 지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지수가 좀 난해해졌어요. 이게 좀 쉽게 갔어야 되는데 이게 여기 돌파하고 여기까지 돌파하면 이제 우리 2,800을 볼 수 있었을 텐데 근데 아직까지 외국인 투자들은 새롭게 지수 전망 리포트 나온 게 있는데 외국계에서는 3,000을 보고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전제가 있어요. 예, 탄핵 인용됐을 때 인용 시 이제 3천을 이제 근데 이 외국계 증권사가 무슨 정치적 성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걔네들이 봤을 때도 그냥 이게 합리적이다라고 하는 것뿐이지 이게 뭐 정의고 진실이고 뭐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저도 그냥 그걸 사실 그대로 얘기할 뿐이에요. 저는 저한테 뭐라 하지 마세요 좀. 예, 그리고 코스닥은 이제 쌍바닥을 찍는 흐름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현재까지. 근데 좀 애매하다 좀 이게 확실한 얘기가 나오기가 쉽지 않은 그런 장이다. 자, 지난주 외국인 코스피를 무려 2조 7천원 샀습니다. 이 중에 대부분 뭘 샀어요? 삼성전자를 샀어요. 근데 지수 상승폭은 제한됐거든요. 이게 뭐 때문에? 정치적 불확실성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가지고도 이 말이 많습니다. 다 자기 좋은 쪽으로 생각해요. 탄핵을 찬성하는 쪽. 이제 이건 제 판단이에요. 여러분들 또 뭐라 하지 마시고 10명 중에 한 7명은 찬성하는 것 같은데 70%는 찬성하는 것 같은데 이분들의 주요 논지는 뭐냐? 파면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권한대행의 자리를 좀 공고히 하기 위해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기각했다, 탄핵을. 뭐 이런 의견도 있고요. 반대하는 쪽에서는 이거 분위기가 거의 이제 우리한테 왔다. 이게 이제 연달아 다 기각되는 그런 흐름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한 쪽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다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있고 다 맞아요.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뭐다? 지수에는 그렇게 도움은 안 된다. 이게 기각이.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얘기 드리고요. 자, 코스닥 하락은 지난주 코스닥은 좀 밀렸는데 하락은 제약바이오 중에 어디가 많이 밀려? 알테오젠하고 알테오젠 플러스 이제 HLB 이게 다 시가총액 다 상위 종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세게 밀렸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가 좀 저는 이제 저희 이제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고 오신 분들이 이제 가끔 이제 종목을 물어봐요. 2차전지 그만 물어보세요, 여러분. 제가 2차전지 얘기하면 저는 딱 한마디밖에 안 해요. 그냥 보지도 않고 매도라고 해요, 그냥 여러분. 아니 매도 얘기한 지가 지금 2023년 7월부터 제가 지금 매도를 얘기하고 장장 1년 반째 얘기하고 있는데 아직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한테 좋은 얘기를 꼭 여러분 이게 주식 투자가 점 보는 게 아니에요. 점집 가가지고 올해 점 봐야지 하고 점집을 갔는데 좋은 얘기 나올 때까지 점을 보는 건 좋아요. 그 점 보는 건 마찬가지. 근데 주식 투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 좋은 얘기 나올 때까지 저한테 계속 물어볼 필요는 없다. 어차피 좋은 얘기 안 나오니까. 자, 그다음 자 코스피 정고점에서 이제 현재 저항 라인이고요. 코스피는 정고점 저항 라인이고 반면에 코스닥은 전저점 지지 라인이에요. 지금. 그래서 요 라인이 의미하는 바가 도대체 뭘지를 여러분들 좀 보시면 아시겠는데 일단 이번 주 주요 일정 한번 볼게요. 자, PC 물가예요. PC 물가지표, 미 연준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물가지표. 근데 제가 이번 달 CPI 물가지표 얘기할 때 얘기했죠. 물가 이번 달 신경 쓰지 마라. 왜냐? 지난달 유가가 밀렸기 때문에 이번 달 PC 물가지표 괜찮아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리고 PC 물가지표가 잠깐 살짝 높게 비트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지금까지 나왔던 물가지표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한 번 더 늘어나는 흐름이 한 번에 바뀌지 않는다. 그 부분 반드시 생각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 미국 GDP 확정치가 나옵니다. 요거 조금 생각하셔야 돼요. 요거는 좀 생각해. 미국이 지금 경기가 다운되고 있거든요. 경기가 다운되고 있는데 근데 인간적으로 막말로 미국처럼 인구 많은 국가가 인구가 거의 3억 몇만 명, 몇 천만 명인데 이런 나라가 5% 이상 계속 성장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냥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이에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는지가 중요해요. 수요일날 저는 개인적인 판단은 이번 주 수요일에는 진짜 얘기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탄핵을 신청한 탄핵이 국회 표결로 넘어간 순서를 따지면 순서대로 따지잖아요. 그리고 그 순서 이후에 이제 탄핵 심판 변론이나 뭐 이런 게 진행되는 과정을 따지면 순번으로 맞추면 딱 2번이 이번 주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나온 게 사실 정확히 맞아요. 이게 맞긴 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현재가 이상한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아서 예를 들면 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2주 전에 해버렸으면 또 반대하는 쪽에서는 왜 이렇게 빨리 하냐라고 시비를 걸 수 있다. 그냥 원천적으로 그런 걸 다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맞췄을 가능성은 있다. 예, 근데 근데 반대쪽에서 하는 얘기는 희망이라도 돌리지 마라.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이제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주 후반에는 근데 매도 가능성을 좀 염두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이제 다음 주가 여러분 뭐였죠? 다음 주에 공매도가 재개되죠. 그리고 이번 주에 새로운 흐름이 하나 있습니다. 새로운 흐름. 오늘 HLB 주가를 보셨으면 아실 텐데 HLB 이제 그 차트를 띄워도 이제 우리 방송국 사람들이 이제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차트가 두 개가 나오거든요. 두 개가 나와요. 왜냐하면 자 오늘부터 해서 대체거래소 종목이 350개까지 늘어났죠. 그 다음 주 되면 800개까지 갑니다. 이제 오늘 HLB 대체거래소 쪽에서는 장 스타트 시간에 그 프리마켓에서는 상한가 갔어요. 상한가 갔습니다. 프리마켓은. 근데 본장 한국 거래소 그러니까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 말고 한국 거래소 거래 때는 이게 상한가를 안 갔어요. 그래서 차트가 두 개예요. 여러분 알고 계세요? 모르실래나? 여러분 자생각 그러니까 지금은 시장이 이제 바뀌었다라는 거. 여러분 이거 적응 잘 제가 그래서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신 분들한테 제가 대체거래소의 모든 것, 대체거래소 한 번에 마스터하기 해가지고 제가 영상을 올려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부분을 빨리 이해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하냐?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하잖아요, 여러분.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여러분 이걸로 차익 거래가 나올 수가 있어요. 대체거래소하고 KRX 거래소에 따라서 이게 바뀔 수 있다고요. 트레이딩 전략이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반드시. 이제 기술적 분석하시는 분들 다 감안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쉽지 않은 시장이 이제 점점 오고 있고 다만 신경을 내가 조금만 더 쓰면 수익의 기회는 더 많아지는 시장이 오고 있다라는 거. 이 부분도 반드시 체크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주 후반에 매도 가능성을 좀 염두하자. 이런 부분을 좀 여러분들한테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 후반에 만약에 요게 결정이 나요. 탄핵 심판 두고 금요일에 한다. 딱 이래 났어요. 그럼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주 후반에 매도량을 매수가 다 받아오겠죠. 그런 일이 벌어질 거고 반대로 이것도 결정 안 나면 주 후반에는 뭐다? 확실하게 주식 비중을 조금 줄여야 된다. 공매도랑 상호관세 때문이라도. 그래서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시고 염두하셔야 되고 아니 그럼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으면 아니 그 김점철 본부장은 전문가 맞아요? 여러분 제가 그거 알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방송 안 해요. 저 방송 안 하고 재벌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 모르니까 우리 다 같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대응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 그럼 제가 이런 거까지 다 신경을 써야 돼요? 여러분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고만 들어오시면 신경은 제가 써요. 그 제가 한 얘기가 맞는지 틀린지만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 반드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지난주 외국인의 코스피 2조 7천억 원 순매수에도 지수 상승폭이 제한됐는데요. 이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여전해서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주 일정도 간단하게 정리해 주셨는데요. 저희 본부장님과 함께 투자 전략, 가격 전략 세우고 싶으신 분들 하단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셔서 실시간으로 저희 본부장님과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유튜브 구독자 이벤트도 진행 중에 있는데요. 오늘 당첨되신 5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피뚜님, 레우둥이님, ISH08님, 피그렛님, 승리한님 당첨되셨는데요. 5분께 상품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독자 이벤트 오늘도 진행 중에 있으니까요. 유튜브에 히든통신망이라고 검색하셔서요. 구독 버튼 누르시고 상품권 받아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방송 수익률 리뷰 본부장님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익률 리뷰하기 전에 아까 당첨자 주문 중에 이게 ISH가 아니라 이분 LSH. LSH인가요? 왜냐면 이분이 댓글 달아서 제가 알아요. 아시는 분이구나. 네. 그거 하나 정정해 드릴게요. 네, 자 보시면은 하나오션입니다. 하나오션. 지난주 주 초반에 되게 좋게 시작을 했다가 주 후반에 악재 한 두 가지 악재라고 하긴 좀 그런데 이제 하나오션 같은 경우가 이제 그 호주에 이제 회사를 인수하려고 했는데 그 인수가 이제 무산이 되느냐 마느냐 해가지고 지분 싸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문제다. 이 부분이 조금 문제고 거기에 추가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유상증자까지 이게 나왔다는 얘기죠. 예.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유상증자는요. 하나오션에 별 상관이 없어요. 하나오션은 이미 유상증자를
했어요. 예, 대규모로 했어요 한번. 했기 때문에 여기서 또 하잖아요. 그럼 사람도 아니에요. 예, 그 때문에 안 할 거예요 아마. 그래서 하나오션은 유상증자에 좀 많이 좀 멀어져 있다라고 좀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거 작년 7월 29일 날 이게 이제 너무 안 보이긴 하는데, 예, 7월 29일 날 제가 얘기를 드렸고, 그리고 7월 29일 TV 방송을 통해서 공개해 드렸고, 현재까지 수익률은 139%입니다. 좀 아쉽네요. 예, 139%. 원래 160%, 70%, 180%까지 갔다가 이게 왜 이런지 조금 밀리고 있어요. 네, 자. 하나에로스페이스입니다. 자, 이게 이제 여러분 중요한 건데, 지난주에 이제 하나에로스페이스가 유상증자 3조 6천억을 했어요. 이게 목요일 날 나왔거든요. 여러분, 제가 장중에만 여러분들하고 같이 함께 하시는 줄 아십니까? 장이 끝나도 저는 속보가 나오면 여러분들 바로바로 얘기 드려요. 저 여러분 안 쉬어요. 여러분들 위해서 저는 그냥 죽어라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나오자마자 제가 뭐라 그랬냐? 3조 6천억? 자, 하나에로스페이스 3조 6천억 유상증자 하면은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유상증자가 제일 최대 규모예요. 그럼 유상증자는 뭐예요? 악재죠, 악재. 그럼 지수가 떨어질 때 그럼 얼마나 떨어질까요? 막 사람들이 불안해 하더라고요. 근데 하나에로스페이스의 시가총액이 얼마인데? 34조였거든요. 34조에서 3조 6천억이 더 3조 6천억 어치가 주식수가 늘어나요. 그러면 수익률로 몇 퍼센트가 떨어지면 맞을까요? 그냥 요 사이겠죠. 이거 뭘 두려워해? 아니나 다를까 딱 그만큼 떨어졌잖아요. 돈 끝난 거 아니에요? 끝났잖아요. 다. 이걸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아니 하나에로스페이스 아니 너무한 거 아니야? 아니 이렇게 주가 띄워놓고 그러니까 이제 유상증자 하겠다고? 너네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그쵸. 근데 만약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자 생각해보면 하나에로스페이스의 경영진이 여기서 주식을 팔았어. 매도. 그리고 유상증자를 했어. 그런 나쁜 놈들이지. 그쵸? 우리 주식도 샀잖아요. 그럼 된 거 아닙니까? 그럼 된 거예요. 그리고 라인메탈 잡아보겠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라인메탈.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독일 라인메탈하고 주가가 비슷하게 올라가려면 여기서 2배가 더 가야 돼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라인메탈 따라잡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렇게 좀 생각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방송 이후 현재 수익률은 128%로 좀 떨어졌습니다. 괜찮아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다만 다음 주가 공매도죠. 공매도 재개죠. 그러면 이 종목들이 공매도를 맞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맞을 수 있을 가능성은 있다. 왜냐하면 롱숏을 하자면 예를 들어서 하나에로스페이스를 일단 이걸로 숏을 치고 상대로 저평가되어 있는 현대로템을 롱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롱숏 펀드들은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걸 롱으로 가져가고 이건 숏을 하나에로스페이스 숏하고 그러면 이제 롱숏 펀드들 같은 경우에 숏을 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매도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대응을 어떻게 한다?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셔야 제가 주 후반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여러분들 보고 판단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하나에로스페이스 매도인가요? 아니 매도를 하더라도 다시 살 거예요. 또 나중에. 걱정하지 마세요. 충분히 다시 수익 낼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얘기 드리고요. 자, 그 다음 뭐 이런 건 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옛날 거 뭐 다 넘어갈게요. 뭐 50% 수익 난 거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근데 요거는 투자 에너빌리티. 자, 물론 여기서 못 팔아서 죄송해요. 그거는 제가 여러분 제가 무슨 신도 아니고 제가 여러분 얘가 최고점인지 알았으면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이거 안 한다니까요. 저도 사람인데. 근데 지금 수익률은 한 30%로 계속 유지 중입니다. 유지 중이고 다시 이제 원전 관련 악재들은 많이 좀 해소가 됐다. 해소가 돼서 이거 올해 1월 13일 날 여러분한테 얘기 드렸는데 TV 방송에서 지금 현재 37%로 유지 중입니다. 유지 중이니까 이대로 가겠습니다. 자, 그다음 LIG 넥스원 수익률 많이 줄었죠. 19%. 저는 오히려 LIG 넥스원이 더 좋아 보이는데. 더 좋아 보여요. 왜냐면 62동평선 따라서 올라간다면 다시 여기서 돌아 나오는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 좀 생각하셔야 되고요. 자, 그다음 한국항공우주 미안해요. 여기서 못 팔아서. 그럴 수 있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 보잉에서 보잉이 이번에 그 미국 F-47 이번에 새로 전투기
발표했죠. 보잉이 결정됐죠. 미국에서. F-47에 이 47이 트럼프 대통령 47대 대통령이어가지고 인생을 자기 중심화로 사시는 분이에요. 트럼프는. 근데 뭐 대단하신 것 같은데 일단 여튼간에 아직 10일 이동평균선 걸려 있습니다. 걸려 있기 때문에 아직 완전 매도 아니고요. 일단 보세요. 계속 갑니다. 현재 수익률은 37%, 60%까지 갔다가 37% 떨어져가지고 기분 나쁘실 수 있겠지만, 아니 여러분 그 한국 항공우주는요 추가로 더 갈 가능성이 높은 건 뭐냐면 KF-21이 우리나라가 만든 KF-21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이게 이제 미국에서 원래 지금 F-15하고 F-16을 이제 더 이상 안 팔라 그래요. 그거 솔직히 너무 오래됐어. F-15 전투기가 몇 년 된 줄 아세요? 지금 35년 됐거든요. 이 정도면 저기 이제 들어가야 돼. 곧. 근데 KF-21이 이거보다 훨씬 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능은 좀 더 비슷할지도 모르겠지만 좀 더 싸요. 그렇기 때문에 전 항공우주는 계속 보셔야 된다는 얘기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풍산. 여러분 풍산 얘기하려고 본 거예요. 이거. 풍산. 목표가 도달. 7300 드디어 도달했어요. 지난주에. 도달했습니다. 수익 실현 절반 했고요. 풍산 가지고 여러분들 풍산은 언제 가나요 했는데 지난주 갔습니다. 결국 목표가 도달했죠. 제가 여기 보시면은 날짜는 2025년 2월 24일 날 제가 가지고 나왔고 풍산 여기에 이제 바로 시초가로 매수하라고 했죠. 2차 목표까지 다 체결됐습니다. 2차 목표까지. 그리고 1차 목표가 73,300원까지 도달하면서 1차 수익 실현하고 나머지 보유 중인데 오늘 또 괜찮았어요. 풍산은. 여러분. 참고로 얘기드리지만 포탄이 없습니다. 유럽이 지금. 포탄 생산하려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풍산 보고 만들어달라 그래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 제가 이미 방산주의 모든 것을 통해서 이렇게 유튜브에 제가 영상 올려드렸으니까 이거 보시면 방산주 모두 마스터하게 됩니다. 반드시 이거 꼭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수익률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본부장님 수익률 리뷰 들어봤는데요. 어지러운 시장 속에서도 좋은 상승률 보여주고 계십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상승률이 128%에 돌파했고요. LIG 넥스원 소개해드렸었는데 19% 넘는 상승률 유지 중입니다. 다음으로 한국항공우주 60%까지 급등했다가 다시 조정을 보이면서 37%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저희 본부장님과 함께 투자 전략, 가격 전략 세우고 싶으신 분들 하단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셔서 본부장님과 실시간으로 투자 전략, 가격 전략 세워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내일의 봄 시간인데요. 내일 당장 시가로 베팅할 만한 테마 살펴보면요. 오늘 반도체 관련주 갖고 나오셨습니다. 지난번 반도체에 이어서 오늘도 반도체를 갖고 나오셨는데 이 지난번 반도체 관련주들 역시 성과가 좋았습니다. 사실 지난주는 삼성전자가 6만 전자를 회복하면서 이 삼성전자가 이끈 시장이었는데요. 여기에 지난주 마이크론의 호실적 발표로 HBM 반도체와 레거시 반도체 모두 개선되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특히 HBM 밸류체인 종목들이 지난 강세가 돋보였는데요. 이번 주 시작은 조정으로 출발합니다. 이럴 때 매수 기회일까요? 네, 일단 매수 기회라고 좀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반도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외국인이 2조 7천억에 샀으면 이게 아무 생각 없이 산 거 아니거든요. 그 부분을 좀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자 이제 보시면은 왜 제가 근거가 뭔지 한번 볼게요. 자, DRAM 스팟 가격인데 DRAM 스팟 가격이요. DDR4 같은 경우도 지금 살짝 올라오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올라오다가 떨어졌다가 바닥을 잡고 있어요. 바닥을 잡고 있고 그 다음에 8기가 스팟 프리미엄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이 계속 늘어나고 있죠. 늘어나고 있는 게 보이시죠? 그 다음에 주간 DRAM 낸드 가격 보면은 DDR5 같은 경우도 상당히 DRAM 가격이 상당히 많이 이게 주봉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MLC 같은 경우도 가격이 계속 유지가 되면서 낸드가 계속 상승 중에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디램 반도체부터 낸드 이걸 우린 뭐라 그래요? 이거를 메모리 칩이라고 하죠.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메모리 칩이 강한 거예요. SK하이닉스랑 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비메모리 쪽에서는 저기 TSMC한테 한 수 접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DRAM 가격이 지금 올라오고 있다. 그럼 원래 본업 자체가 괜찮아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왜 괜찮아지냐면 물량이 많아가지고 가격이 떨어졌다가 감산을 했어요. 전부 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다 감산을 하다 보니까 생산량이 좀 줄어들다 보니까 재고가 다 팔리고 하다 보니까 이게 남는 거예요. 지금 이게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올해 빅테크들하고 외국 빅테크하고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주들하고 주가 수익률의 차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아마존, 알파벳, 메타, 테슬라는 거의 박살났죠. 주가 거의 40% 박살났어요. 예. 우리 머스크님은 회사에 별로 관심 없나? 이 정도면 거의 배임 아닌가? 배임? 이게 잡혀가야 되는데 원래. 예. 미국은 참 희한해. 예. 그쵸? 자, 그다음 브로드컴, AMD, TSMC도 심지어 TSMC마저도 주가가 9% 넘게 떨어졌는데 우리나라는 자 미국에서 마이크론 디램하는 회사거든요. 마이크론 디램하는 회사예요. 디램하는 회사인데 마이크론테크가 22%나 올랐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다른 빅테크도 다 주가 떨어졌는데 마이크론 따위가 어떻게 주가가 오르지? 그 뭐예요? 디램하고 낸드가 잘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리고 삼성전자가 13%, SK하이닉스가 21%. 자 이렇게 따지면 우린 뭘 봐야 된다? 다시 반도체에서 메모리 칩 관련주들을 봐야 된다. 자 반도체 양극화가 다시 벌어지고 있습니다. 옛날에 반도체 양극화가 어떻게 됐어요? 메모리 칩은 안 좋고 시스템 쪽만 좋다. 이걸로 양극화가 됐죠. 메모리에서도 HBM만 좋고 나머지 레거시는 안 좋았죠. 근데 이게 지금 어떻게 돼요? 반대로 가고 있어요. 다시 또 반대로. 자 HBM, GPU도 AI 반도체 관련들은 모두 다 하락하고 있는데 메모리 칩이 지금 반등하고 있다. 이게 지금 다시 반대로 역전되고 있다. 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해서 모건스탠리가 평가를 상향했습니다. 얘네가 원래 잘 틀리던 애들인데 지난번에 맞췄어요. 맞춰가지고 이번에도 맞추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장은 기술적 반등이 일어나고 있고 4월에 실적 발표가 기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삼성전자 잠정 실적 나와요. 여러분 금방 나와요. 여러분 마이크론이 호실적 나왔거든요. 마이크론 따위가 호실적인데 삼성전자가 호실적이 아닐까요? 물론 반도체 말고 다른 것도 봐야 되긴 하겠지만 자 그리고 국내 정치적 상황도 고려하셔야 되는데 지수가 상승하려면 결국은 삼성전자가 무조건 올라줘야 돼요. 우리나라 지수 상승하려면 삼성전자 안 오르면 답이 없어요. 자, 지수가 왜 상승해요? 지수가 왜 상승합니까? 외국인 투자자들 지금 파면의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뭐 성향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보고 있는데 뭐 어떡하라고. 지금 제가 거짓말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수가 상승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지수가 상승한다는 건 파면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상승한다고 자기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내가 거기서 거짓말을 해요 제가?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 전달해드린 것 뿐이에요 저는. 자 HBM 반도체 밸류체인하고 레거시 반도체 소부장들에 대해 관심이 좀 필요하다. 우리가 반드시 이쪽을 좀 보셔야 된다. 이렇게 좀 얘기 드리고 싶고요. 그럼 종목 뭐 보느냐? 하나마이크론입니다. 네, 하나마이크론 참. 정말 그 어둠의 터널을 이렇게 막 지나왔어요. 어둠의 터널 지나와서 고개를 한번 딱 들었는데 망치로 세게 맞았죠. 여기서 망치 한 대 맞고 고개를 두 번째 들었는데 여기서도 망치로 맞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망치가 부러졌어요. 그렇죠? 예. 자 뭐든지 3~4번이라고 예. 돌파했죠. 추세 돌렸죠. 이동평균 다 뚫고 올라왔죠. 그럼 뭐예요? 도전해봐야죠. 그렇죠? 네, 이 정도면 도전해볼 가치가 있잖아요. 장기간의 추세 하락을 반전시켜서 단기, 중기 이동평균선이 장기 이동평균선 상향 돌파하면서 캔들이 골드 크로스가 났다. 기술적으로 거의 정석 아니에요? 이 정도면? 네. 자, 삼성전자 장비 및 자회사 소재 공급사인데 주력이 DDR5입니다. DDR5가 요즘 가격이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공급 축소가 종료됐다. 이 말은 무슨 이 장비사인데 하나마이크론 장비사고 자회사가 소재사가 있는데 장비사 같은 경우는 사실 신규 라인을 깔아야 돈이 돼요. 근데 삼성전자 그동안 뭐 했어요? 계속 라인을 계속 폐쇄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끝난 거예요. 그거만 해도 하나마이크론은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 기대감. 네. 자 그리고 자 마이크론하고 하나머티리얼즈가 있는데 하나머티라고 이제 제가 줄여놨습니다만은 마이크론 장비사고 하나머티는 소재사거든요. 근데 이게 서로 자회사 모회사 구조여가지고 서로 이게 상호 출자 관계에 있어요. 이게 나 어떻게 보면 이게 뭐예요? 수단 출자가 돼요. 수단 출자 지금 뭐예요? 불법이죠. 삼성전자가 할 때는 불법이 아니었는데 삼성전자가 하도 이상한 지배 구조를 많이 만드니까 이제 그걸 불법으로 만들어놨죠. 그러니까 이게 더 이상 이걸 유지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경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리고 투자를 좀 더 가속화하기 위해서 추가 투자가 힘들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주회사법상 제가 거기서 법을 또 설명하면 또 한참 걸리니까 일단 그렇게 여러분 알고 계시죠? 다시 들어오면 제가 법 조문이나 해서 얘기 드릴게요. 자, 근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마이크론 이번에 이렇게 인적 분할했습니다. 인적 분할하면서 물론 인적 분할하면서 하나마이크론이 정말 욕을 안 먹을 거였으면은 인적 분할하면서 슬쩍 유상증자를 끼면 안 되는데 살짝 꼈어요. 채권 넣어가지고 살짝 돌려가지고. 하여튼 우리나라 경영자들은 뭐 틈만 보이면 하여튼 뭐 이상한 거 하려고 하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주가가 좀 밀렸어요. 밀렸는데 사실 이게 길게 봤을 때는 사실 이게 하나마이크론 구조가 좋아진다라고 보시는 게 더 좋고요. 여기서 업황까지 개선되면 금상첨화다. 자, 그래서 내일 그냥 바로 수저가 가도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자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급등 나오고 거래량 터지고 오늘 거래량 잠겼죠. 이거 뭐예요? 밀리는 게 아니라 잠깐 쉬는 거다. 잠깐 쉴 때 들어가지 그럼 언제 들어가요, 이거를? 그럼 여러분 막 급등하고 있는데 막 날아가고 있는데 거기서 막 올라타다가 날아가는 거 올라타다 떨어지면 중상이에요, 여러분. 이게 날아가다가 잠깐 쉬고 있을 때 올라타야 떨어질 확률이 이게 밑으로 바닥으로 떨어질 확률이 적죠. 예, 이게 그냥 제가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자, 매수가 내일 장장 시초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2차 매수가는 12,500원, 손절가 1,400원, 목표가 1,500가 15,900원, 2,500가 추후에 설정할 거니까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뭐 가격대로만 하시면 돼요. 풍산이 이렇게 해서 나온 종목이에요, 여러분. 네. 자, 그다음 자 새롭게 SK하이닉스 TC본도 장비사로 발탁된 회사입니다. 이거 히든 종목이고요. 네. 종목명이 공개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공개를 해드릴 건데 이때 한번 가지고 나왔어요. 좀 밀렸어요. 예, 좀 밀렸어요. 가지고 나왔는데 제가 매수 가격은 안 드렸어요. 좀 보고 하자고. 오해하지 마세요. 그때도 한번 갖고 나오긴 했는데 제가 이거 아예 가격대를 주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근데 지금 이제 딱 요 자리가 더 좋거든요. 요 자리 22동평균선 자리가 더 좋아요. 지금이 딱 좋다. 지금이 완전 22동평균선을 터치할 걸 기다린다. 다음날 바로 반등 나올 것 같아서. 그러면 여러분 그냥 닥쳤던 게 지분 쳐다보는 형식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자. 그러니까 한미반도체 독점 구조가 완전히 깨진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급등 후에 조정 또는 지지 라인에서 걸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바로 내일 시초가에 봐도 상관이 없는 종목. 이제 시초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시초가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히든 종목인데 종목명이 공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제가 종목명을 공개해 드릴 거고요. 이거 자세한 투자 전략 유튜브 히든 통신망을 여러분 구독을 먼저 해주시면 거기다가 영상을 올렸을 때 여러분 알람 뜰 겁니다. 그럼 그때 영상을 보고 자세한 투자 전략까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내일을 봄 테마로 반도체 갖고 나오셨습니다. 히든 종목 힌트까지 들어봤는데요. 자세한 히든 종목의 종목명 궁금하신 분들 하단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셔서 히든 종목의 정확한 종목명 받아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미래를 봄 시간인데요. 미래를 봄 테마로는 정치 테마주 갖고 나오셨습니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부터가 논란이고 이에 따른 주가 변동성이 전체적인 흐름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을 봐야 할까요, 원장님? 네, 일단 정치 테마라니까 또 여러분도 갑자기 설레죠. 설레지 마세요. 일단 저 그렇게 막 이상한 거 안 가지고 나왔으니까. 정치 테마의 근본은 뭐다? 정치 테마의 근본은 사실 인물 테마죠. 근데 이건 너무 위험해요, 여러분. 그리고 종목들 보면 다 거의 내일 상패돼도 뭐 별 상관없는 종목들 대부분이야. 그래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오늘 하나 얘기 드릴게요. 자, 여러분 금양이라는 종목 아십니까? 금양? 2차전지 금양. 제가 금양이 한참 최고 주가를 찍고 있을 때 제가 유튜브에 그런 영상 올렸어요. 금양 저거 실체가 없다. 저거 실체가 없어. 저거 단군일의 최대 사기가 될 수도 있다. 막 이런 얘기 했더니 이제 그 금양에서 계시던 분이 있어요. 그 박순땡 이분이 저를 그냥 아주 그냥 공격을 아주 그냥 어마어마하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결국 어떻게 했어요, 금양? 이제 거의 상장 폐지로 가고 있죠? 전 사실 이거 여러분 금양 계속 그거 들고 있어서 막 물고 계시는 개인 투자분 계실 거예요. 하나도 동정심이 안 들어요, 저는. 아니 매도하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니 그 박순땡 이분이 1년 반째 틀리고 있잖아요, 지금 계속. 그럼 그 정도 되면 정신 차리고 매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너무 많더라, 정치 테마에도. 그러니까 이분을 뭐라 하려고 제가 한 건 아니라는 거. 또 이분 또 흥분해가지고 또 전화 올까 봐. 진짜. 자, 그다음 자 정치 테마인데 정치 테마 그럼 뭘 볼 거냐? 지금 이제 찬 자세히 얘기 안 할게요. 아우 자세히 얘기하면 또 뭘 하니까 탄반
이렇게 있겠죠? 근데 제가 확률을 그때 얘기했는데 지금 확률이 좀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약간 요 정도가 탄찬의 확률이고, 이거 제 의견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도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당연한 거예요. 요 정도가 탄반의 확률이다. 예. 요 정도까지 올라왔어요, 많이 올라왔어요. 몇십 배 올라온 거야 지금. 자, 근데 아직도 이렇게는 생각하고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좀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된다? 요쪽으로 좀 많이 몰아서 보되 이게 안 될 수도 있다는 걸 좀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종목을 어떻게 준비했어요? 요걸 준비했는데 이게 안 됐을 경우에도 이걸 본다라는 그 하나를 더 갖고 간 거죠. 그렇죠? 예. 여러분 저는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 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 정책 수혜줍니다. 인물 하지 말자 그랬죠. 인물 하지 말자. 지역화폐 관련주예요. 지역화폐 관련주인데 전통적으로 관련주예요. 그러니까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지니까 주가가 빠지고 있죠. 근데 이 회사는 왜 이렇게 많이 안 빠질까요? 다른 종목 보면 폭락했거든요. 왜 안 빠질까요? 이 회사는 원래 실적이 좋아요. 원래 괜찮은 종목이에요. 예, 이거 말고 이재명 관련주들 볼 게 없어요. 거의 회사 망할 것 같아 보면. 예, 그래서 못하겠어 도저히. 근데 이거는 실적이 좋아요. 그래서 안 돼도 그냥 이번 생애에는 빠져나올 기회는 있다. 제가 약간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가볍게 우리가 공략하기에는 그렇게 어려운 종목은 아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이제 탄창이 됐다. 예, 주가가 거의 안드로메다로 가겠죠. 예, 그거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물론 이재명 당대표가 민주당 대표가 이번 주에 재판 선고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 뭐예요? 2심이잖아요. 예. 이재명 이분이 혹시 도망갈까봐 구속시키지 않겠죠? 원래 보통 정치인들 막 3심 다 보고 하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는 또 이거 구속이라 얘기하면 또 민주당 사람들 와서 저한테 뭐라 할까봐 구속이 됐을 경우에는 말을 제가 순화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좀 여러분들 생각하고 자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진짜 생각해보세요. 탄창이 됐어. 그럼 여러분은 어디에다가 가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반대쪽 당의 그 당에서 여러분 그 당에서 그분들이 막 대선 준비를 지금 안 했어요, 다들. 지금 그 오세훈 그 시장님께서 괜히 한마디 했다가 지금 서울 부동산 가격이 지금 난리 났잖아요, 지금. 이분은 이미 여기서 이제 거의 탈락이야, 이제 거의. 그리고 홍준표 대구시장님도 사실 요즘 존재감이 많이 높지 않고, 예. 그렇다고 한동훈 전 당대표도 이렇게 특별히 엄청나게 것 같지도 않고 막 거기가 썩은 동아줄 가능성이 아주 높단 말이에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사실 지금 명태균 게이트에 약간 또 연루돼 있으니까 연루가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연루 의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도 좀 쉽지 않아요. 근데 그러니까 다들 문제는 있는데 그나마 얘가 덜 썩은 동아줄일 가능성이 높다. 자, 그다음 또 있는데 여러분 그다음 또 있는데 이제 그러면 탄핵 반대가 나왔을 때 어떻게 탄핵 기각이 나서 어떻게 하냐? 윤석열 대통령 관련주 쭉 봐봤어요. 근데 대부분이 상패 직전이거나 거래 정지거나 대부분 다 그래요. 예, 대부분 다 그런 종목이라 제가 그걸 얘기할 수 없잖아요. 희한해. 윤석열 대통령 관련주는 왜 다 그런 종목밖에 없을까? 예, 막 주가 조작 수사받고 막 그래요. 종목들이 다. 그래서 다른 걸 갖고 왔다. 정책 테마주로 자 누가 바뀌든 정권이 어떻게 바뀌든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든 간에 우리는 저출산 극복해야 되잖아요. 그럼 저출산 관련주 등골핑 무한핑으로 유명한 티니핑 IP를 보유하고 있고요. 1세대 애니메이션 기업인데 일본, 중국, 러시아로 급성장 중입니다. 이 종목 종목명 블라인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시고 보시면은 제가 이 종목까지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래를 봄 테마로 정치 테마주 갖고 나오시면서 이 시나리오별 다양한 종목 보고 계십니다. 히든 종목 힌트까지 들어봤는데요. 이 히든 종목의 정확한 종목명 궁금하신 분들 하단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셔서 받아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며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